회장으로 모시기도 그러고 안 모시기도 그러고 그래서 그냥 당분간 그저 운영하자고 그래서 나보다 회장이라 나 회장 안 한다고 그래서 행사 때만 회장 대신에 부회장이 이 격려사대 인사만 한 것으로만 지나갔습니다. 이게 8월 말이고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좀 어제가 31일이 화요일이니까 나 진짜 그래 저들 이런 말 해라고 하는데 뭔 말 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을 드려서 오늘 우리 여러 도관님들 계시지만 선생님한테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우중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려고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20세기가 1900년대가 20세기 아니니? 그리고 2000년이 딱 되면 그것은 말하자면 21세기의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일 큰 시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20세기와 21세기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20세기라고 하는 사실상 1900년대가 한국사에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시대로 바꿔진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주의다 민본만 얘기를 하는데 그 민본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구별해야 할 문제는 민본이냐 민주주의냐 하는 민주와 민본과의 근본 문제가 이번에 1900년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는 동안에 바꿔진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관해서 특히 이 경제사학자고 사상가이신 전남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김준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원래 말하자면 고려대학 대학원장을 했던 분이시고 영암 김주현 선생의 사촌 동생입니다. 김준보 선생이 한국자본지사연구 상중하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상권 속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다. 한국 근대화 시점을 언제 볼 것이냐, 한국의 근대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가 된다. 말만 근대화 박정희가 조국 근대화 그러니까 그게 근대화인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근대화라고 한 것과 근대 이전의 전근대화의 차이가 어디 무엇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 점에서 보자면 우리 유림에 있어서나 혹은 광주에 있어서 보자면 특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동양문학회야말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놓고도 분명히 안 밝히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민이 본이냐 민이 주냐 하는 문제를 전제로 해놓고 보자면 민이 본이라는 시대는 전근대다. 명분만 민에다 붙이고 실제로는 민이 근본적인 주체로서 참여해서 결정은 정책 결정은 주체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민이 본이 아니라 민이 주라고 한다면 민주와 민본과의 근본 차이가 무엇이냐? 누구도 그 근본 차이가 뭐라고 했어?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이 얘기했던 대로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에서 by the people이 빠져갖고 전부 다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죠.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모시고 백성을 모신다고 얘기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백성이 뭐 하는 역할이 있냐?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준다거나 정책에 반영하지도 않고 명분만 갖다가 백성은 바로 하느님 그 대상이고 그렇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받아들여서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고 하는 1776년 미국 독립의 경우에 있어서 독립선언서에만 인간은 평등하게 탄생했다, 창조됐다라고 해놓고 있을 뿐이지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민주적 인간이냐? 근본적으로 그 사람 대지주고 조지 워싱턴이 거느리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 자기 농장에 노예만해서 천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미국이 민주국가로 동아국을 만들었다고 떠들어놓고도 유럽 역사학자들은 미국을 김정은님에 있어 민주공화국으로 창설된 이 시기로 안 본다고 합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 뭐냐면
바이더 피플 오면 뭐냐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 그 안에는 절대로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미 진정한 의미의 공화국이라는 게 만들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도 떠들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했던 애국자들 있지. 그들도 주장을 해갖고 떠들긴 하지만 실제는 진정한 의미의 조지 워싱턴이 민주적인 지도자나 공화국 지도자 왕이냐 대통령이냐 그 사람 생각한 것은 영국 귀족 반박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 학자들은 미국 독립을 갖고 근대 국가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에 의한 공화국으로 보냐? 그 문제는 76년 다음에 1780년대 1860년대 다시 말하면 노예 해방 체제가 이루어졌던 1865년 64년인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북 전쟁에서 북주가 이기고 그리고 북주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이 앞장서 가지고 노예 해방을 시키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그때 전쟁에 북주에서 참여했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 모셔서 국립묘지에다 그분들을 모셔서 안장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당당하게 진짜로 국민 주권 시대를 선언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아마 1862년인가 64년인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란 말이에요.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에브라임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will not perish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인데 실은 그 이론을 갖다가 받아들여갖고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만이 아니라 by the people이 없는 Government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는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정리해갖고 이 새로운 법 사상이라고 설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순수법학자인 한스 케이저입니다. 제가 그 미국 공부한 책을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화숙제에서는 조규훈 형님은 이제 형님 삼아갖고 되게 사갖고 형님 이 책은 볼 사람 없지? 내가 가질게. 야 이거 시끄럽다. 시끄럽다 어쩌고 내가 갖고 없으면 가져가지 않죠. 나 고발하라? 안 해 가져라. 근데 갖고 갈게. 그래서 그때 미국 공무원에다 먹어다 놓은 책이 바로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것을 기초로 해갖고 민주주의론을 만든 유명한 순수법학파의 세계적인 학자인 한스 케이젠 이 피플스 데모크라티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해요. 한스 케이젠이라고 걸 들어봤나? 한스 케이젠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국민주의인 국가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한스 케이젠이 비로소 말하자면 UN 민주주의인 나라에 관한 세계 공화 질서를 만든다고 한다. 엄밀히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세계가 2차 대전이 됐다면 2차 대전을 주도했던 미국은 당연히 전쟁 범죄자인 일본을 망정을 폐지하고 공화국 만들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놈들하고 짜갖고 해먹기 위해서 처음부터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일본하고 짜갖고 아시아 분열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결정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조선을 일본보다 먹으라고 일본한테다가 해주고 그 심부름을 결국 국무장관인 타프탄트다 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루스벨트 대통령 2차 대전 입수해왔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금 삼촌인 세오도르 루스벨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망해먹는 아시아 난리 일으키면 미국 두 대통령 지금 속부가 2번 해먹고 그 다음에 세상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가장 민주적인 사람인 게 저는 하지만 세상에 미국에서 대통령 4번 해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미국에서 대통령이 임기제 연임 한 번 하는데 그냥 경제 혼란이 오니까 미국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래갖고 말은 뉴딜이라고 정책을 만들어갖고 그 핑계로 결국은 4번 하면서 완전히
국가가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국가 개발에 의한 뭐 기부에 의든지 무슨 뭐든 발전시킬까. 그래 놓고는 속으로는 말하자면 말은 뉴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요새 우리나라도 뉴딜이라 하는 사람들만 뉴딜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 뭐냐 자기 왕 노릇한 거예요. 미국에서 왕 노릇한 거 아닙니까? 미국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왕 노릇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명목은 리퍼블릭 공화국이고 사실상은 공화국 대통령이 왕들을 혹은 군주들을 꼬북으로 꺾고 다니니까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또 따라다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 왕입니다. 그 영국은 뭐냐 그 공화국은 안 버리고 미국 말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생인 미국이 형도 다 하고 그 다음에 형인 영국은 따라다니는 실속만 챙기고 그러면서 거기다 또 하나 넣어갖고 아시아에다 태평양에다가 지금 똘마니를 하나 맺는 것이 바로 뭐냐 처음에는 필리핀을 먹으려고 하다가 필리핀 갖고는 정치 못 얻었어. 그러니까 큰 놈, 덩치 큰 놈으로 아시아 영향력 깊은 놈으로 해갖고 아시아를 적어도 중국 본토하고 구분해서 만주까지 갈라갖고 만주 국부터 갈라갖고 만주 중심으로 해갖고 아시아에다가 또 하나 지중해란다거나 중동처럼 세계 분쟁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음모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사람 누구냐 하면 프랭클린 루스벨트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따라서 모든 악역을 다 하기로 한 놈이 바로 메가더고 잘한다 박수 치면서 거기 어정고 다니면서 세계에서 불리며 보면 평화의 사또 모습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말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다. 그러니까 말하면 감사를 배달하고 못되지 그럼 다 평화 핑계도 니가 다 해. 그 뒷공문에서 실종을 다 챙긴 사람들은 바로 그때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미국에 의해서 미국 따라다니는 군주 제재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은 항상 오고 평화 깃발 내세우면서 또 보면 뒷공문에서 다 실속인거리겠던 그 사람들을 짜가지고 새로운 세계 질서 자기들이 이런 세계 지배 헤게모니 참는 체제를 다시 말하면 로마의 이름으로 세계 평화를 지배하는 팍스 로마나 체제를 만들려고 온 것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하느님이 여호와께 생각하시기에 너무 우리가 젊은 편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안 돼. 연론까지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결국 2002년 때 네 번 대통령 해먹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펜션도 딱 집어 가셔. 너 안 돼. 좀 못해 먹어. 그래 하느님이 프랭클린 루스벨트랑 데려가 버리셨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세계는 잘만 하면 이제 못하고 가난한 놈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먼트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거먼트가 세계 기록 거다 했는데 사실상 말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뒤에 의해서 그보다 더 무서운 악역을 다 맞다가 거기로 한 놈은 누구냐 그러면 메가더란 말이다. 그 메가더가 결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없어도 지가 다 해먹기로 전 경우에 체제하기로 온 거 다 프랭클린하고 짜놨단 말이다. 그래갖고 차례차례 뭘로 하려고 하냐 압록강 건너서 만주 폭격하고 아시아에서 만주 중심으로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분쟁을 만들라고 시작하니까 그래도 하느님 신부군인 해리 트루만이 안 돼. 그래갖고 메가더 너 나가. 메가더 잘랐다. 목을 잘랐단 말이야. 그때까지 이제 그 흐름으로 보자면 사실상 말하자면 당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 맡겨놨는데 흔치걸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얼마나 성가스럽게 생각하다가 한 번씩 핀셋을 집어갖고 이런 집어넣고 해서 차례차례 당시 생각하는 이상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 끈아픈들은 지금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십자가와 사랑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뒷공문에서 악마 장난 다 하고 있는 스페들이 지금도 지금 항공만 오고 수폭탄 오고 레이더 갖고 미사일 갖고 세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큰 흐름으로서는 지금 더군다나 세계 제4차 산업혁명 더군다나 더 나아가고 오늘날 지금 우주개발 피기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 배우는 그 배경 속에 무엇이냐 자기들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 혼란에 관한 주도권 헤게모니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은 잠정시킬 만한 현재 살아있는 새로운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누구니 해도 그 스타일 같은 무서운 사람 밑에서도 다 진짜 진정한 공항 만들어라. 그래갖고 정권을 뺏기면서 쫓겨나면서도 올바른 얘기를 하고 안 맞아 죽을 수 있는 경륜을 가진 사람 누구냐 그걸 바로 고르바초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택도의 밑에서 그 무서운 공산 독재하에서도 평화를 위해서 버텨내. 그래갖고 다시 인도 오고 중국 가려고 이간시키려고 한 미국 작전 속에서 그 역할을 안 돼. 인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중심 평화 유지해. 그래서 난리고 바람으로 버티면서도 안 맞아 죽을 수 있는 경륜을 가진 사람 누구냐? 그러면 달라이 라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새로운 시대는 옛날하고 똑 옛날같이 군사적 무력으로 지배할 때 할 수 없어. 진정은 사랑으로 바꿔줘야 해. 그 이론 주장해왔던 분이 예수님 이름 갖고 여호와 뒤에서 갖고 오면서 끝까지 권해요 하다가 유럽 사람 출신에서 내가 건너가고 남아메리카 출신이지만 알젠틴 출신인 새로운 교황님이다 말씀입니다. 새로운 교황님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실로 권위 갖고 유럽 옛날 라틴 아메리카 권위 라틴 국가 권위 갖고 지배할 때가 아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다가 하나만 좀 더 넣으면 쓰겠단 말이에요. 유럽 공동체 중심이 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중심 들어가고 딱 4명, 4개 그 속에 가능하면 한국 같은 데서 좀 똑똑한 사람이 혹은 일본 같은 똑똑한 사람이 진정한 인도주의자가 있으면 참여해갖고 원로가 되시면서 전쟁을 하면 못 쓴 거야 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이 체제만 만들어지면 저 생각에는 로마 가톨릭을 상징하셨던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하시니까 거기다가 가톨릭 말고 진짜 예수군들 중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인도주의적인 예수군이 나왔으면 쓰는데 안 나온다 말입니다. 예수 속에서 예. 전부 뒷공문이라 연결돼갖고 요새 전남계 같은 뭐요 기장 겉으로는 평화 상교고 나하고 하늘이고 친구요 하면서 뒷공문이 뭐냐면 전부 수판 나갖고 수입 잡는 거라고 땅만 나면 세금만 나고 사갖고 지금 기독교에 이은 세계 제일 친절히 굶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실은 저 나이가 제가 조금만 어린다 보면 그 우리 형님 같은 분들이 몇 분만 모아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쟁 중심으로 하고 해경을 잡으려고 해서 안 돼. 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분만 나와갖고 움직이면 세계에서 지금 갖고 떤 사람들이 이제 입을 다문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평화운동 한다고 있는 이만희지 꼭 내세우는 평화만 하지 그 평화만은 조직 속에 조직에 관한 주도권 전제를 하고 있는 관리체제에 관한 주도권 전제를 하고 있는 그렇지 않은 제가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또 아프리카 남아연방 대통령 했던 사람 있잖아요. 만델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딱 정신력 갖고 있으니까 그거 무엇이냐 하늘세계에서 이 우주 영계에서 그분들에 관한 몫을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암살 때가 못 죽인단 말이야. 근데 그 역할을 오사마 빈 라덴도 거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사람이냐 하고 봤는데 오사마 빈 라덴도 그런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체 그 부분 사람들이 영국놈도 장난에 선택에 넣어가지고 못된 것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 갖고는 그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됐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특히 그 가장 인도적인 가장 형제를 사랑하는 바로 아랍 제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 중에 산 사람을 투명하면 크리스찬티하고 컨푸시아니즘하고 부디스하고 연계시키면 그 사람들을 모으면 세계 평화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이 안 나갔던 어저께 우리 고등학교에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유교도 옛날 말하면 봉건유교 얘기, 조선왕조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인 시대, 민본에서부터 민주의 시대로 by the people government에 따르는 by the people 릴리전에 연결되는 것이 연결돼야 하냐. 그런 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결국은 광주 전남 털어놓고 지금 이쪽 유교 털털 털어놓고 바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유학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얘기를 맨 공자 맨자띠 그 관념적으로만 얘기하지 진짜 민본적 민주적 종교 이론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처럼 사람들에 관한 접근이
없이 문무는 꼭 생활 배격하자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절충원서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이제 그 말을 중심으로 잠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론을 정립했던 사람은 동양에 있어서의 맹자다. 맹자에 의해서 공자의 이본이다. 이본이고 미본이다. 본 개념을 주 개념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맹자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주님 사랑 얘기 갖고 종교 얘기를 퍼뜨리려고 막 동양에 왔던 마테오 리치가 그 서양 신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주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조물도 누가 만들었냐? 창조주 분신이다. 그 피조물도 창조주 정신을 본따르다면 그 사람들은 피조주가 쫓아낼 필요가 없잖냐? 창조주 쫓아낼 수 없잖냐? 그런데 결국은 서양에서 그때까지만 뭐냐? 그러면 왕이 가드가 신이 명령해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피조물들은 왕이 해라 한다면 따르라. 그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중국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마테오 리치한테 얘기가 피조물 어디서 나왔냐? 창조주한테 나왔지 않냐? 그 피조물이 창조주 정신을 실천한다는데 그 사람들 피조물은 창조주가 해라 한다면 따라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냐? 그 만약에 신의 명령에 의해서 왕을 한 놈도 잘못하면 쫓아내보자 하는 얘기가 맹자에 주장되어 있는 동양사상이다. 그것이 옳지 않냐? 왜냐? 피조물도 결국은 창조주 뜻을 따라갖고 피조물이 창조주 뜻 안 따르는 놈들이 뭐라 내부장한 것이 피조물도 얘기다. 그 얘기를 갖고 결국은 마테오 리치를 설득시켰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도 말이야. 맹자상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대책 옳다. 그래갖고 마테오 리치는 가서 로마 교황청에다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동양에 가니까 피조물들도 창조주 뜻을 받들어갖고 창조주 정신대로 해야 하고 안 하면 내쫓아낸다 한다. 그 말도 옳지 않냐? 요 새끼 봐라. 너 가서 중국 가서 중국 놈한테 네가 매를 아니냐? 너도 중국 편이야? 그래갖고 결국은 중국으로 선교로 갔던 마테오 리치는 교황청에 파문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는 동양의 배운 것 중에서 좋은 거 받아들여가 사람 합쳐갖고 세계 인류한테 보급시키자 하는 생각을 갖고 교황청에다 이 얘기를 좋을 줄 알고 갔더니 교황청에서 마테오 리치를 쫓아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가 가지고 갔던 그 이론을 정리해갖고 결국은 당시에 그 편으로 다른 편을 다시 말하면 창조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자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퍼뜨렸어. 그 사람들 그 논리가 바로 말하면 근래에 와서 계몽주의 사상을 만들어냈던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공화정치를 만들어냈던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히 누구라 했어? 몽테스큐, 루소, 볼테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로마 교황청이 안 받들고 있는 것을 갖다가 프랑스 지식인들한테 독일 지식인들한테 얘기했어. 그 말이 옳소. 그래 그 사람들이 갖고 그 말이 로마 가톨릭이고 뭐고 땡겨보고 우리 만들어보자. 그래 그 사상이 퍼져갖고 결국은 프랑스에 있어서 밑바닥에 있는 레네상스를 비롯해갖고 결국은 기본적인 근대화 운동에 관한 모던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했구만. 그 모던 개념은 무엇이냐? 한말로 말하면 오버는 오더 피플, 포더 피플만이 아니라 바이 더 피플을 중심으로 해갖고 민이 다시 말하면 이익을 받는 존재들이 의견을 가지고 현장에 참여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이 더 피플 공헌하는 그 개념을 말하면 근대화라고 모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모던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민이 적극적인 정책부터 생각해서 모든 문제에 다 참여한 제대로 간 것을 말하면 모던이라고 근대화라고 하는데 우리 근대화 시점은 언제냐? 그러면 우리 근대화 시점은 1919년 3.1 독립선언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뜻에 의해서 선언한다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하면 1919년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1905년에 의사 모작 1910년에 한일 합방 됐으니까 19년 됐으니까 나라 뺏긴 지 딱 10년째 아니에요. 그런데 다 뺏겨갖고 있는 놈들이 조선 놈들이 그 엄청난 미국 후원, 영국 후원 받고 앉았고 침략하고 있는 일본 놈들한테 대해서 눈감아 대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기가 막히지. 우리보다 20분지도 못된 것들이 일본 놈한테 눈감아 대더라. 맞아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못됐더이가 중국의 정신이 바탕났단 말이에요. 중국은 뭐냐?
조선 사람들은 그 우리 20분 일도 못된 것들 일본은 두드러 맞으면서 지금 독립선언하고 두드러 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보다 20배나 덩치 큰 그 동양과 중국 역할을 했던 중국이 아무것도 못하고 잡았냐?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잡았냐? 침략자를 우리는 이제 힘이 있으면 몰아내자 운동부터다. 그것이 바로 1919년 3.1운동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정신차려 나온 거지.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하나씩 각기 파에서 못나는 시키고 쫓아내자. 그러면 중국 침략을 오는 중에 제일 먼저 쫓아내는 뭐 제일 약한 놈이 누구냐? 독일 놈들이다. 그래서 북경 밑에 있는 대로 거기다가 술집 재고 있는 그 교주만에다 술집 재고 있는 그 수장시 현 독일 놈부터서 결국은 청도에 있는 술장시 침략, 다시 말하면 알코올 갖고 서양은 소비뿐 아니라 국토를 중국에서 퍼뜨리면서 중국을 식민지화시키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목표를 제일 그중 야간 놈들 말하면 청도에 있는 맥주 공장을 공격을 시작했단 말이다. 그래서 거기다 만약에 너 침략을 오면 너부터 때려 잡으란다. 그러니까 영년 독일 사람들이 우리는 너희 침략으로 온 거 아니오.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청도에 있는 맥주 공장을 중심으로 패더니 제일 먼저 거기서 오사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원체제를 확립해서 바로 말하면 중국은 우리는 두드러 맞지만 그놈들은 침략 세력을 하나씩 각기 객파해갖고 야간놈부터 포용을 해갖고 제일 먼저 오사운동 지지를 누가 하냐 하면 독일 놈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두 번째 야간놈들이 뭐예요? 포르투갈 놈들이 야간이니까 그쪽을 편주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상해를 중심으로 했던 그 해외에 그 땅 빌려고 마음대로 침략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우리도 중국 잘못하면 우리 쫓겨나가시야? 그래갖고 침략하는 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포르투갈 사람이 스페인이 이제 그쪽에 접근이 시작하고 그러니까 영국 놈들도 이제 바로 말하자면 홍콩을 만들어갖고 우리도 네가 협력하지 침략을 온 거 아니죠. 그렇게 하고 차례 강대국들은 미국 눈치 보면서 미국은 적당히 흥정하고 있고 그동안이 번뜩이로 이제 먹으려고 덤분 놈은 바로 일본하고 러시아였단 말입니다. 러시아는 또 어택도 이거 공산주의 이런 거 하니까 붙어갖고 우리하고는 평화적 공존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딱 노출되어 보는 것이 이제 일본 놈하고 영국 놈하고 미국 놈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오사운동은 바로 뭐냐 한국이 1919년 3.1운동 할 때 오사운동은 딱 두 달 후에 나쁜 놈부터 개별적으로 각계격파를 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제일 먼저 독일 깨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깨고 스페인 깨고 그 다음에 영국 달려고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그걸로 러시아하고 타협돼 버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결국은 중국 침략 세력으로 일본만 노출되게 됐던 것이다. 그 전체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해보자면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하고 영국하고 짜가지고 이제 태평양 세력을 건설했는데 자기 동반자를 골라보니까 중국어를 하면 중국이 지길 먹으려고 할 것이고 인도를 하자니 인도를 자꾸 먹기가 어려우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결합되어버리면 큰데 어떻습니까? 중국과 인도 결합을 이간시켜갖고 친지아를 완전히 분열시킨 방법으로 꾸준히 영국과 미국이 작용해왔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만약에 옛날 깐디 같은 사람들이 지배하고 한 정치하고 다시 말하면 손문 선생하고 깐디하고만 결합해갖고 세계 평화운동을 했다면 저 미국놈 영국놈들이 짜갖고 일본놈 짜갖고 세계 전쟁 못 나갔습니다. 이런 풍토를 현명하게 침투해갖고 전부 다 깐디하고 진나하고 이간시켜놓고 그 다음에 손문하고 이간시켜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 거대한 세계의 큰 세력들을 결합을 못 시키고 이간시킨 작업을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형님 말씀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형수 속으로 근데 악역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되겠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그렇지 않은 헤게모니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따뜻한 형식을 지어서 속으로 놔요. 절대로 타협에는 거대한 집합된 세력을 안 만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 그런 점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진짜로 거대한 빅파워들이 자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타놓고
다차원적인 파악을 하자. 한 문제를 못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하는 문제를 분명히 밝혀놓으면 세계 평화가 온다면 그렇지 않은 제가 없어지더라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렇지 않은 정신이니까. 거기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조건 초배한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면 고상은 뭐지 속은 뭐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 계산 다 하고 잡혔죠. 그것이 말하면 지금까지 세계를 마피아까지 연결시켜가면서 작용해왔던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던 어두운 면들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민이 본인 시대를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민들이 결합된 시대에 관한 문제를 동양에서 봉건적인 왕조적인 사고를 버리고 해야 할 때가 됐지 않냐. 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광주 전남의 호남에 있어서 유일한 하나의 전통적인 지식인들 단체가 말하면 동양문학교다. 그 동양문학교에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적어도 민번 개념을 넘어서 민주 개념으로 넘어가는 사고방식을 만들어야 되겠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1919년에 이루어졌던 우리 독립 근대화 계몽주의가 딱 이제 100년이 지난 20년이니까 102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기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 가치화를 한다거나 가치 체계를 만들 때가 있지 않냐. 그런데 1919년하고 2021년하고 20년, 102년밖에 안 된대. 그 사이에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서 이 수없이 많은 한국에 있는 이 유학자들, 공자, 맹자, 이해긴 양반들, 이 세계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관해서 계몽주의적 민이 본의 아니라 주인 관해서 얼마나 논의해봤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2021년에 맞는 우리 동양문학회 창립된 지 17주년 된 오늘 우리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신적인 방향을 잡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얘기를 내가 해도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 한문 끝장이다 이거 앉아갖고 그 구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얘기를 한다. 뭐 했더니 여자 지도자들이 끄덕끄덕 하기는 한데 내 말을 근본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고 있는 지식인이 세상에 김장수 정도 된 사람도 그걸 말 받아들이면서도 적변을 못해. 왜냐하면 그 현지 유림에서 그 얘기를 해놓으면 지금까지 조선왕조부터 지금까지 해방하고 일본하고 적당히 넘어왔던 이 성균관전 어영부영하고 있는 성균관적 전통을 근본적으로 깨졌는데 자기 소신 있고 체계적인 사람은 없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실은 말하자면 그동안에 그동안 한국의 유림의 입장을 지켜갖고 몸부림쳤던 대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든다면 옛날 만암 적사위원 양반 최면암 그 손자 그 양반이 그 후에 유디오 회장을 안 했으니까 그 서울대학 교수했던 양반 그 다음에 그 후에 성가대학 교수했던 양반이 지금 최근덕이고 근래에 들어서 적어도 민본주의 입장까지 민주 입장으로 연결시키는 이게 체계화하려고 애썼던 사람은 그 아까 최면암 선생의 손자하고 최근덕이고 두 분이 나머지는 전부 다 옛날 그 문서 갖고 골통파고 양반하려고 한 거야. 근데 그 양반들 특히 이제 최근덕 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아갖고 나하고 결연경 만나서 어서 그래서 그 양반 나한테 따라가서 요정이 술 한번 먹으면 지금이라도 이런 책을 만들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이런 책만 만들면 바로 유학이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다 유학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학하고 기독교하고 근본 유학하고 연결만 되지만 우리 한국에서부터 동아시아부터 근본적인 민본에서 민주로 넘어가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다 불교가 초래시켜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한번 해보라는 정도 학자들이 멘탈에서 들었는데 지금도 안 그러고 잘못하다 보면 이제 폰에 몰려갖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얼마 남도 않은데 말 잘못하다 보면 누가 언제 모르게 핀셋도 다 찍어가서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오늘 이
이 비바람 치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로서는 뭘 느끼냐? 이것은 금년이 간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1919년대적 20세기의 사고방식이 21세기로 넘어가는 시대의 전환 같은 것들을 오늘 비 맞으면서 등짝이 승적을 느끼면서 제가 느낀단 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적어도 이제 삼국지가 끝난 다음에 그 삼국지 끝난 다음에 뭐냐? 모택동이가 삼국지를 통해 얘기해보자 무슨 요비가 아니면 조조가 사마이가 그 새끼들이 주도권 잡자는 것이 아니라 가는 지나가는 수없이 오는 낙엽 같은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냐? 저희들이 아무리 굴러가도 대지는 결국은 필요 없는 짝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는 적어도 민이 본이 아니라 민이 주인 시대에 대비하는 삼국지 다시 말하는 민이 근본인 시대로 돌아가는 사고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모택동이가 해석하고자 하는 성문이 해석하고자 하는 삼국지 근본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오늘 삼국지를 이겨놓고 끝에 와서 이제 끝났어 이제 삼국지 끝났어 끝났다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하는 삼국지를 개똥 남고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삼국지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118회, 117회, 118회부터 120회까지 오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뜻들이 실은 뭘로 만들어졌냐? 양선이 그 실은 것 같으면 조그마한 몇 구절씩 되어 있는 그 한시 있잖아요. 한시. 시 소리가 피를 토하는 그 간절한 염원들이 소망들이 다 그것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그 문제를 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을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은 우리 저 앞에 이 교수님이시지만 그 뜻들이 전달되지 않고 그 문제나 하고 말아버려서는 이 삼국지를 통해서 다시 뭐니 해도 바이더 피플 민이 본이 민으로 돌아와야 해. 민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해. 그걸 주장하려고 했던 그 정신이 삼국지 근본 정신이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시비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뜻에서 이 대목을 저는 다시 있다 보다 보니까 이제 여대부터는 118회, 119회, 120회 와서는 이제 그 이 삼국지 마지막 부분 시를 읽다 보면 제가 정투리가 이 시 속에 들어있는 시혼이 저한테 자극을 줘갖고 이제 새벽에 되면 잠이 안 와버린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쩌다 깜빡 잠들면 이제 뭔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다시 시간이 되어 갔습니다만은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가 끝났었냐 그러면 1200이 밑에서 둘째 줄까지가 이 앞에서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주까지 끝난 것이 여기서 진대로 하자면 1300이의 밑에서 여덟째 줄 붙어서가 8월 25일 날 화담사에서 하는 것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저 생각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 마지막에 그 유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자면 한 나라의 정신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분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닥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항상 핵심이 되어지는 것들을 연결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상징적인 의미로 되어 있는 1200이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있는 대로 마지막에 그 백성들이 보다 일어나서 한나라가 다시 중흥하기를 바라는 뜻은 바로 그 사람들이 다 보고 나서 그리고 특히 성도에서 백성들이 그 후주는 속없는 짓거리 하고 자빠졌는데 백성들은 한나라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뜻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간결하게 써져 있는 것이 102페이지 밑에서 102페이지 밑에 다섯 줄에 있는 대로 어조가 유이와 왜 안사고 그 제목을 간단히 설명해 나면서 백성들은 보다 복이 뭐냐 이제 한나라가 망한다는 안 들으려고 뭔 좋은 소식이 있는가를 기다리려고 뭔 소식만 나면 마음을 기울이고 좀 조마조마하고 일단 뜻을 빼는 것이 고기도 새도
어조도 유이 왜 한서 혹시라도 한나라 망했다 다시 말하면 위나라가 쳐들어온다 그 저쩐다 그 소식이 올까 싶어서 이 유의 왜 간이 콩만해갖고 벌벌 떨고 있다. 나라가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100년 동안에 나라 지켜왔던 혹은 그동안에 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한나라의 정신이 이제 끝난다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바로 짧지만 거기에는 예, 식구들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끝내고 좀 쉬겠습니다. 거기도 짐승도 자연현상도 또 혹시라도 먼 소식에 의해서 한나라가 뒤집어져 갖고 어떤 놈들이 저저 새끼들이 아니면 사마귀 새끼들이 집에 온단 말을 들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풍우는 장이 꼭 저어서 그런데도 비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는 시절의 흐름은 곁도 있는 지도자가 아닌 떼거리들 일반적인 의식들은 뭐냐면 장위호 저어서 서저라는 것은 이제 진짜 지도자가 아닌 바로 말하면 아전들 똘마니들이 심부름꾼 것들이 그때의 주도권을 잡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 시절의 흐름에 따라서 풍은요 시절에 따라서 장이 잘난치고 커나가는 세력은 바로 누구냐면 이 저어서 아전들 혹은 밑바닥에 있는 잠일하고 있는 것들이다 말입니다. 천주 들어오는 단지 잠일하고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말하면 군바리 같은 것들도 뜰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뒤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말하면 황후 같은 아전놈들이 어떤 짓을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도상, 도령, 상장, 휘, 신휘 상장이랑 뛰어난 장소를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 그러고 신휘를 정신력을 살피는 큰 글을 써서 붙이고 새로운 이상품 만든다. 예를 들자면 그 강의 같은 사람들 쓰는 설명 같습니다. 단지 이런 얘기를 도령 단지 헛되이 실속 없이 그저 하고 되겠지만은 끝내는 종견 항왕 주전거 이 대목이 참 비참한 내용입니다. 끝내는 큰 소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떠들고 있었지만은 끝내는 임금은 세상에 사마귀 새끼한테 가서 물밥 끓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끓고 갔던 널장과 자기 싣고 갔던 그 한국호기를 가지고 갔던 그 여친은 꼬실라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주전급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왕실에서 갖고 왔던 차에 포로가 되어갖고 신분이 되어갖고 거기에 붙어서 우리나라 군대한테 붙어서 그 차를 타고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한국 오니까 그동안 지는 갖고 갔던 널자하고 같이 이제 꼬치라고 이렇게 돼서 그 좋았던 나라를 다 포기하고 지 목숨만 달라고 비거지를 하고 간다 말입니다. 관악은 유제 관악의 유제는 진불천미요 관중과 아귀와 같은 뛰어난 장수들 충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도 진불천 없다 가지고 써먹을 데가 없이 되버렸고 그리고 장관 관장 무명하니 욕하여야 관우와 장교 같은 그 뛰어난 장수들도 무명 목숨이 없으니 혹은 명령이 없으니 존재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냐 붙여서 역당하는 관우 장비들도 지가 설 것이 없으니 욕하여 어떻게 해보자 해도 뭘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미 다 시절이 가버렸는데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타년 금리의 경사묘하니 뒷날 다 끝난 다음에 금리라고 하는 금관성이라고 하는 제갈량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는 그 언덕입니다. 금관성에 있는 금마을의 비단마을에서 마타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경사묘 제갈량의 그 사당을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자니 양부 성한 유교다. 양국이라고 하는 시절에 관한 간절한 자기 소망을 설명했던 제갈량의 그런 뜻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게 뭐냐면 음성 그 글을 읽고 나면 뭐냐면
한유여 마음속에 가슴이 찡하게 아픈 옛날 그 꿈이 다 사라져버렸으니 그 그리움만이 남을 뿐이다. 이런 구절 같은 것은 여러 개 모아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합쳐놓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큰 꿈을 가졌던 사람들도 끝나고 나면 한때 꿈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제 하도 내용이 좋으니까 좀 쉬었다가 내가 죄송합니다만 여기 1200페이지부터 뒤에는 좀 다시 19절 정도 설명해 나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시 있다 보니까 한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가 뭔지도 몰랐는데 거기다 뭔 운하고 뭔 격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런 뜻들이 다시 말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한시는 다시 말하면 그 대꾸하고 뭐하고 그런 시 문자 속에 따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핵심은 그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특히 여기 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 한시들을 이런 기회에 한 번쯤이라도 가슴에 닿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헛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쉬십시오. 그래.